통일로 미술을 만나는 시간 박계리입니다. 오늘은 파란만장한 여정 끝에 그림과 랩으로 북한의 인권을 알리고 계신 탈북화가 강준혁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Switch it up.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와보니까 네네. 엄청난 호랑이가 있네요. 가끔 제가 전시 오픈을 하면 이렇게 라이브 페인팅을 하거든요. 행사 겸 이렇게 이벤트로 하던 작품입니다. 예. 굉장히 일필 희주를 그리는 그림도 있고 펜으로 그리는 그림도 있고 네. 이건 아크릴인가요? 유화인가요? 유화입니다. 유화도 있고 제가 또 갖고 있는 이 시리즈 작품들을 보니까 네네. 또 만화같이 컷 그리셨더라고요. 네. 네, 이 작품 특히 굉장히 제가 흥미롭게 봤는데 네. 만화처럼 여러 컷으로 시리즈로 그린 작품이신가요? 제목이 퍼플맨이라는 주제고요. 북을 나와서 이런 중국 사회 큰 대륙이라는 곳에 탈출을 했지만 결국 그 사회도 위험에 노출된 사회고 또 다시 담을 넘어서 결국 한국까지 와서 우리는 이제 뭔가 히어로 같은 그런 퍼플맨, 네, 뭐 아이언맨, 슈퍼맨 이런 형식으로 누군가는 저희를 뭐 빨간 컬러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뭐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양 사회를 다 경험한 결국 그 경험으로 인해서 이 사회에 현재 머물고 있는 퍼플이 어떻게 보면 저희의 색깔이 아닐까 해가지고 퍼플맨이라는 제목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네, 선생님 작품 보면은 네, 선이 강렬하게 들어가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던데 네, 네. 선이 의미하는 바가 있나요? 보시는 것처럼 철책이고요.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저 철책 때문에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철책을 해서 같이 이렇게 작품도 만들고 있죠. 네, 저 작품 보면 네. 철책 뒤에 작가님이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약간 개구리인가요? 청개구리 네 마리인데요. 예. 철책을 이제 선을 넘어서 오는 애들인데 의미는 뭐냐면 이제 동화책에 그 말 안 듣는 청개구리라는 동화책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 저희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나 저나 뭐 이런 친구들이나 부모님들도 어떻게 보면 청개구리에 이렇게 비유해 봐가지고 뭔가 그 사회를 반감을 사가지고 반대로 행동을 해가지고 예, 그 사회를 벗어나서 건너오는 철책을 건너오는 청개구리가 아닐까 해가지고 예, 만든 작품입니다. 그러한 청개구리적 행동이 있어서 그 경계를 넘을 수 있었다. 정말 MZ세대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이 또한 들면서 네, 그러한 용기들이 필요한 사회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옆에 보니까 또 굉장히 펜으로 네, 엄청 잘 그리셨는데 이렇게 펜 그림은 어렸을 때도 하셨어요? 저는 정기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예, 뭐 살면서 그러니까 정식 교육법은 진짜 대학교부터 배운 거고. 홍익대학교 예, 한국에 와서 예. 들어갔을 때 원래 어릴 때부터 그냥 취미가 그냥 그림이었고 꿈도 화가였고 그거 하나로만 가지고 계속 그림을 그렸고 그래가지고 뭐 저는 뭐 재료나 이런 그런 거에는 연연하지 않고요. 그냥 예, 뭐 재밌는 도구가 있으면 그냥 그리는 그런 스타일을 네, 어떤 재료를 그리셨어요? 거의 뭐 대부분이 연필이죠. 이거는 북한 소년인가요? 네네. 어떤 모습이죠? 제목이 토끼풀 과제라는 내용 제목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라면 다 알 겁니다. 여기서는 방과 후에 대부분이 뭐 영어학원, 수학학원 뭐 다 학원행이잖아요. 태권도 학원. 하지만 저희는 그런 게 없거든요. 방과 후에 무조건 학교 과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학교 과제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이제 토끼풀 과제. 산에나 들어가가지고 이제 토끼 풀들을 뜯어가지고 뽑아가지고 2kg 정도 바구니에 채워서 무조건 학교에 그걸 숙제를 막 완수를 해야지 이제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북한에 이제 군인들을 위한 토끼를 키워서 크면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고기는 군인들한테 주고 가죽은 이제 북한은 워낙 추웠다 보니까 겨울에 뭐 군화나 이런 데 이제 그 털로 가죽으로 해가지고 그런 걸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만 고생하는 거죠. 그동안 여러 작품들을 많이 하셨는데 또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하면 어떤 작품이 기억나세요? 제일 대표적인 거는 이 뒤에 있는 여기 정체성의 혼동이라는 작품이 우리의 자화상
영국이랑 뭐 유럽, 독일도 전시를 많이 다녔던 작품이라서 그나마 제일 애증이 가는 그런 작품입니다. 처음에 전시한 게 독일 드레스덴에서 세계적인 신진 작가들 국가대별로 해가지고 아트페어 같은 걸 열어요. 우연치 않게 저한테 연락 와서 저는 한국 대표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작품을 만들어서 이제 또 다른 작품들도 해서 같이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응이 조금 다른가요? 저는 원래 한국에서는 원래 작품 활동을 안 하려고 했어요. 왜요? 굳이 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워낙 남과 북에 대한 관심도 너무 없거니와 우리나라 자체가 뭐 세월이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해외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국가 사람들이 오히려 남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성을 제기하고 북한 사회의 인권적인 거나 이런 사회적 문제를 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제기를 많이 하고 문제 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살짝 부끄럽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래도 저 같은 사람들이 계속 알려줘야 이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 작업하는 것 같아요. 강춘 작가가 보다 더 유명해진 거는 실은 랩 활동하면서부터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림을 그리다가 랩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제가 중국에 건너왔을 때 이제 중국 사람들도 그 당시에 90년 후반이죠. 이제 한류가 그때부터 엄청 뻗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젊은 친구, 어린 친구들도 한국 문화를 엄청 막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엄청 애들이 따라 부르고 하다 보니까 저도 거기서 이제 처음 이런 문화를 경험해보고 재밌었던 장르가 이제 힙합 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리고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저도 계속 다 지켜봤고 시즌 1, 2부터 다 보다가 시즌 3에 제가 오디션을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제 원래 본직은 미술인데 그러면서 이제 겸사겸사 그 오디션을 계기로 통해서 계속 지금 음악도 계속 같이 하고 있죠. 노머니 노아트에 나타나신 걸 봤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작품이 팔렸어요? 그게 노모니 노아트라는 그 KBS 방송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제 매 회마다 작가들이 다 4명씩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토너먼트 경쟁을 해가지고 1등이 되는 작가가 이제 거기서 경매 형식으로 이제 바로 경매 시작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때 작품이 Different but the Same이라는 작품이었는데 탯줄이 나와서 양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중간에서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게 형상이 한반도 모양을 형상을 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지금은 갈라져 있지만 원래부터 우리는 한민족이었고 그리고 또 한민족으로 만들어야 되고 계속 그런 것들을 계속 각색을 하면서 이 한반도의 문제를 우리가 계속 어떻게든 해결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만든 작품인데 그게 꼴찌를 해가지고 다음날에 저도 몰랐어요. 저 다음날에 컬렉터분이 직접 전화가 와가지고 사겠다고 그 작품을 사겠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좋은 주인분한테 갔습니다. 작품이. 마지막으로 화가 강춘혁이 아니라 한국에서 살아가는 청년 강춘혁으로서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겠어요? 앞으로의 한반도의 앞날을 좀 더 부유하고 좀 좋은 한반도를 후세에게 물려주려면 우리 세대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그걸 좀 감안하고 후세를 위해서 좀 저희가 좀 더 한반도의 현실이나 문제점이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지금 분단의 이런 문제점 숙제를 우리 세대에서 좀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거를 한 번만 좀 더 생각하는 그런 젊은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의 역경을 겪어내면서도 이 꿈을 잃지 않고 한 발 한 발 걸어온 작가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가슴에 잘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미술로 통일을 만나는 시간, 국립통일미술관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